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제36조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의 제2절의 내용이죠. 자, 1항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도시지역인데요. 자, 도시지역은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자, 내용은 이 단어에서 이미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읽지 않고요. 자,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주, 상, 공, 녹이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주, 상, 공록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또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전관리. 보전관리는 말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입니다. 보존이 필요하지만 주명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면 좋으나 그렇게 하기에 좀 곤란한 지역을 보존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요. 자, 생산관리는 생산이 목적이죠. 그런데 그러면 원래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나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곳이죠.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총 용도지역은 크게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눠지고 그 중에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리고 관리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세분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는 다음 항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역시 세분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항목을 그냥 나열하지 않고 여러분 보시기 편하도록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거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우리가 보통 그 도시군 관리계획 도면상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주거지역은 먼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전용 주거는 말 그대로 주거만 있는 지역이 되겠지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과 2종으로 나눠지고요. 그 지정 목적은 1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이에서 필요한 지역이고요. 제가 여기 양호한이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눠지고 1종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2종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3종은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가 주거환경이 편리하다는 것은 곧 이 주거지역과 밀집해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은 이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고요.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 주거지역과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이는 다시 제1종, 2종, 그리고 1종, 2종, 3종으로 각각 또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국토계획법상에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상업지역은 크게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나눠지고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지역들은 이 일반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물류센터 같은 게 있으면 유통상업지역이 포함이 되겠죠. 상업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우리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전용공업지역은 뭔가 공업을 전용해서 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화공업이나 뭔가 오염이 많은 것 같은 물질들이 나오는 공장들을 한 곳에 모아두기 위한 전용공업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여수나 이런 중화공업들이 뭉쳐있는 지역들이 전용공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전용공업과는 달리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업들이 배치를 필요하기 위해서 조금은 전용공업보다는 좀 완화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공업지역은 경공업입니다. 경공업의 공업을 수용하되 이런 도시지역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과 약간 성격이 유사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의 세분 중에 녹지지역인데요. 녹지지역은 당연히 녹색이 되겠죠. 그래서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구분이 되고, 보전은 말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생산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 자연녹지 지역은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녹지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가서 한때 난개발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죠.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관은 경관이죠, 말 그대로. 그다음에 고도는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방화는 화재 위험 예방, 방제는 자연재해겠죠. 붕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쪽이고요. 보호는 뭔가 보호해야 됩니다. 문화재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보호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고요. 취락지구는 말 그대로 어떤 용도 지역이라든지 용도 구역 안에 있는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단어 그대로 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개발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용도를 제한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나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유해 시설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이런 특정 시설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하고요. 복합 용도, 어떤 용도지구를 복합적으로 지정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8호의 특정 용도 제한 지구와 9호의 복합 용도 지구의 큰 차이점은 특정 용도는 제한 지구는 제한하는 거고요.
복합용도지구는 완화하는 겁니다. 이런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다음 2항은 자, 앞에서 본 용도지구 중에서 요 5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세분하여 지정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최근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경과는 자연, 시가지, 특화로 나눠질 수 있고 방제는 시가지와 자연, 지역을 구분했죠.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자,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쉽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은 만 집단 취락지구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에 있는 거는 자연 취락지구가 취락지구로 지정합니다. 포인트는 요 개발 제한 구역은 무조건 개발 제한 구역만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유학, 복합, 특정개발지구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중 시도지사와 대도시장 장관은 빠졌죠. 는 지역여건상, 자, 지역여건상이 붙었기 때문에 장관이 빠졌겠죠.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용도지구, 앞에서 본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1월0의 포인트가 뭐냐? 자, 원래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 등은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자체장이 조례로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앞에서 상위계획에서 강화해 놓은 거를.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마음대로 이거를 풀어주지 마라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장관이 빠졌죠.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방제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이런 침식이 계속 진행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방제지구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려가 있거나 관리할 필요지역 또 이렇게 산사태 등이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는 지역 등은 방제지구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자,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보면은 자, 원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더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가 부가적으로 따라와야 하지만 기반시설을 설치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완화시켜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용도지역은 변경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을 때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교통시설들 등의 토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또 지정할 때는 당연히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저해되지 않아야 되고 전체 용도지역 면적에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정리하면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다른 건 안 됩니다. 건축 제한만 완화시켜 주는 것이 적합하다,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저해되지 아니하고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복합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도지구까지 알아봤고 38조부터는 용도 구역으로 갑니다. 자, 장관입니다. 개발지원구역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합니다. 다음 도시자연공원 구역인데요. 자, 장관이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정되면 도시자연공원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자, 자꾸 도시화가 되는 걸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대도시장 아니에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동안 이 지역을 더 이상 도시화를 진행시키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 나왔습니다.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우리 장관을 떠올려야 돼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했는데 시가화 유보 기간,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있었죠.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게 유보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면 자동적으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자, 용도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수산자원이니까 가끔 나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자, 입지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역이 되겠죠. 자,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어 자체에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므로 보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그리고 이런 기반 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몇 개,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것은 모이는 이 지점을 말하는 거죠. 교통이. 그래서 이 지점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리고 도정법에 따라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또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뭐 용도나 종류, 규모, 또 건폐 용적률에 대한 사항들도, 그리고 완화시키니까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용도지역 지구, 시설, 지구 단위 계획,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 내용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앞서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립 시 이런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 완화는, 자, 건축 제한 완화하면 건물 높이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기반시설들이 더 필요하니까 이런 기반시설들이 받쳐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자,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를 할 때, 자, 기반시설이 확보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자, 이 건축주가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자기가 좀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축 제한이 완화됐는데, 그럼 땅값이 오르게 돼 있잖아요. 땅값이 오르는데, 이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너네 그 건축 제한들을 완화했으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더 필요해서 그 기반 설치 비용은 너네가 부담해 했는데, 그게 이 사람이 얻는 이익보다 크면은 부담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항들을 도시군과에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고, 자, 협의 요청 받은 기간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7항인데요. 자, 우리가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도 의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만큼은 이 국계법으로, 국토계획법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을 내기 쉽겠죠? 자, 다음은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처리입니다. 자, 공유수면이 뭐죠? 우리 바닷가죠? 바닷가를 이제 매립하는 겁니다. 자, 매립을 하는데 매립 목적이 그 매립하는 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다면,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절차 없이, 자, 이제 매립이 다 끝났어요. 매립이 다 끝나서 이제 땅이 됐어요. 바다가 아니고 땅이 됐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얘는 인근의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요. 인근의 뭐 주거 지역이면 이 바다는 이제 땅이 된 바다는 주거 지역이 되는 거고, 여기가 상업 지역이면 상업 지역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고, 만약에 매립 목적이 다른 경우, 인접한 지역과 다른 경우는 다르니까 절차 밟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매립 목적이 인근의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결정 절차 없이 인근의 용도 지역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거고, 다를 경우는 절차를 밟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2조.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자,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의 용도 지역 지정 등의 의제. 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지정이나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타법에 따라서
어떤 개발 사항들이 있었을 때 용도 지역들이 결정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1호부터 5호까지에 대해서는 자, 많은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대요. 자, 항만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아까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매립이 끝났을 때 연접한 지역과 일단 목적이 동일하면은 그 용도 지역으로 해당된 것을 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 보고요. 자, 산단으로 지정을 했어요. 산단으로 지정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그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되는데, 자, 우리가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청산단 하나가 더 있어요. 농공단지. 농공단지가 하나 있는데, 농공단지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일반, 도청만 도시지역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다음 택지, 그 다음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자, 2항 이제 관리지역입니다. 1항은 도시지역이었고요. 자, 관리지역이 있어요. 관리지역이 있는데 해당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해버리면 얘는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이에요. 이번엔 이건 농지였겠죠.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 여기 보존해라, 보존산지로 해라 하면은 이 법에 따라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앞에 목적에는 안 썼지만 농림지역이라서 전부 다 농업적인 건 아니고 이런 산지에 대한 것도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정이 됐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구역이나 단지라든지 지구가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으면 이 법이나 국토계획법이나 그 해당 법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냐는 경우. 자, 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법에 따라서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됐는데 택지개발지구 해제가 됐어요. 원래는 얘가 뭐 관리지역이었는데 얘가 이제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서 도시지역이 됐는데 갑자기 해제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기존에는 관리지역이었다가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도시지역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예전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럴 때는 자, 환원 일자라든지 사유 이런 내용 등을 시도공보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자, 환원되는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일단은 자기는 시작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사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을 알아봤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A형 44번 문제입니다. 자, 국토회계 및 이용행하는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아까 우리가 1호부터 5호까지 법 제40조의 1항 5호까지 내용이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었죠. 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1항 5호에는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보기에서는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라고 살짝 바꿔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금 빠르게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